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건데 이제 급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때에 비하면은 뭐 뻥튀기 된 거죠. 뭐 거의 20배까지는 아니어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마어마한 분을 저희가 모셔버렸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만 또 30년 동안 일하시고 이제 아산병원 응급센터 맞나요? 네. 네, 그럼 전문가로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국정란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국정란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0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간호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1992년 4월 달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와. 참고로 제가 92년생인데 제가 10월생이거든요. 이제 응급 전문 간호사라는 게 뭐 들어보기도 했고 뭐 이제 배우긴 했지만 뭐 어떻게 실제로 되셨고 98년쯤 됐을 때 응급학과 교수님 한 분께서 이제 앞으로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간호사들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벤틸레이터라든가 EKG, 판독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굉장히 받았어요. 2000년 3월부터 저희가 그때 교육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10분이 계셨는데 응급실에 그중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5명이 이제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학원이 생기게 됐죠.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그 뒤로 이제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고 또 병원에서도 전문 간호사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건데 이제 급여가 이제 30년이고 이제 전문 간호사라고 하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 졸업했을 당시에 병원에 입사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때에 비하면은 뭐 뻥튀기 된 거죠. 뭐 거의 20배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근데 역사를 볼 수 될까요?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응급실을 희망하신 건가요? 졸업하고 잠깐 아르바이트 했던 병원에 간호과장님을 뵈러 갔었는데 그 과장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그때 제가 이렇게 풍채가 되게 컸어요. 지금보다 한 15kg, 20kg 가까이 더 많이 나갈 때여가지고 진짜요? 너는 겁이 없어 보이니까 응급실을 가래요.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응급실을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경력이 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맞아서가 아니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응급실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돼버렸네요. 지금 다시 신규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응급실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서는 이제 환자의 보호자로 가본 적은 있어요. 저는 응급실이 그냥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딱 정말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병동이나 ICU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제 봤던 환자를 오늘 가서 또 간호를 해야 하고 또 내일도 오면은 그 환자가 있을 것이고 하면은 뭔가 좀 감정적인 소진이 좀 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물론 그게 아닌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 좀 일반 간호사와 다르게 이제 전문 간호사가 뭐 생기고 이렇게 어떤 역할이 따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마이 페이션트는 없어요. 담당 간호사가 돼서 그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하고 액팅도 하고 차팅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담당 간호사가 있다면 저희는 응급실에 이제 중환자가 들어오죠. 주로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소생실로 들어오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흉통이 생겼다거나 호흡곤란이 있다거나 뭐 갑자기 급성 뇌졸중 증상이라든가 뭐 CPR 환자들이 왔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환자를 같이 보게 되는데 동시에 이제 저희가 또 하는 일은 의사들에게 위임받은 업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의사들이 응급실 안에는 같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흉통 환자들이 왔을 때 심전도를 찍어서 저희가 같이 판독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응급조치를 한다거나 호흡곤란 환자가 왔을 때 산소를 투여를 한다거나 뭐 ABG를 해서 판독 같이 한다거나 이제 CPR 환자가 오게 되거나 응급실에서 CPR이 발생을 하면 ACLS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늘 있는 건 아니니까 응급실에 대기 중인 환자들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중증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중환자를 좀 초기에 발견을 한다거나 뭐 발견하면 처치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교대 근무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 데이랑 이브닝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이면 나머지 분들 아직도 나머지 분들은 다 하신다. 3교대 하세요. 그럼 혹시 네. 그
우두머리이신가요? 그 네. 몇 살까지 나이트 근무를 하신 건가요? 48. 와, 너무 오래 근데 하셨네요. 사실 지금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전문가로서 하시면서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월급 같은 부분이 뭐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뭐 더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복지는 병원 직원이면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월급에 있어서는 전문 간호사가 되면 급여 체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 간호사들이 월급을 그냥 달달이 그렇게 받았다면 저희는 이제 연봉제가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호봉수하고 그 급이 정해져 가지고 급여가 뭐 정해지고 있어요. 월급을 더 받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저희 전문 인력들을 전문가로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또 전문 간호사로서만의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나 장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응급 전문 간호사잖아요. 제가 응급실에서만 30년을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딱 거기서만 일을 해요. 전문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간호사들이 대부분 로테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속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없이 쭉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좀 비결이 있으실까요? 체력이죠. 제가 운동을 계속 합니다. 사실은 수영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을 쭉 했었고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간호사님들도요. 지쳤다고 그냥 누워 계시지 말고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이라도 이렇게 좀 운동해서 체력 관리를 하시면. 최근에 이제 간호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 응급실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몸짱 간호사 달력. 제가 농담 삼아 야 우리 여자들도 좀 해보자. 남간들만 하냐 우리도 좀 해보자 그랬더니 뭐 그러자고 막 여럿이 박수를 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올해도 또 한번 해보자고 또 제안을 하셨어요. 직접 참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 그래서 요즘 몸 만들고 있습니다. 와, 대박. 그럼 바디 프로필을 직접 찍으시는 거예요? 9월달에 찍을 예정인데요. 와. 내년에도 저희 달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판매 수익금 모두를 작년과 동일하게 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응급실 부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퇴가 가능하다. 오. 물론 이제 오버타임도 하죠. 갑자기 급박하게 환자들이 많이 오는 상황일 땐 저희도 오버타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응급실이란 곳은 딱 털고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간호 철학이나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있는 그런 보람들을 좀 본인의 업무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단점? 있죠. 보람 있는 부분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간호사에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면 환자의 회복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보람은 뭐냐면 CPR이 끝나고 나서 딱 ROSC가 되잖아요. 어수선했던 그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환자를 보여드릴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어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갑자기 닭살이 쫙 돋네요. 와. 전문 간호사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사로서 한 3년 이상 일을 해야지 꽤 원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마다 그 3년을 응급실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그냥 임상에 3년 이상 있는 경우인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아마 조금씩 다른 그런 지원 어떤 자격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교에 지원해서 들어가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전문가로서 자격 시험을 보게 되죠. 자격 시험이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2개를 통과하고 이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받게 되죠. 그럼 한국에서 이제 응급 전문 간호사의 혹시 뭐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3개 분야의 전문가 제도가 법제화가 됐고 업무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응급 전문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어떤 방법을 좀 찾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이제 간호 선배님으로서 이제 임상에 뭐 계시는 분이나 뭐 임상을 이제 가실 분들에게 혹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건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다. 몸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죠. 저도 사실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웃음 치료를 배웠습니다. 오. 암 환자들한테 웃음 치료를 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힐링이 됐어요. 음.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마음의 치유? 그런 뒤에 이제 몸이 또 건강해야지 그런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생각.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후배님들이 간호를 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챙겨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일을 일단 시작했으면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그만두지 말고. 진짜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대표님처럼 어떤 뭐 뜻을 두고 임상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시는 건 정말 저는 정말 박수치고 응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멀리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간호를 발전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표님처럼.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어서 1년도 안 돼서 나간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제발 오래 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널탑? 예스! 예스. 88 올림픽이었어요. 와, 역사의 현장. 몰랐어요. 30년이 된다. 와. 사실은. CPR 횟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막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거든요.